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축법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건축물의 유지관리, 대지의 조건 얘기를 했고, 공개공지와 도로, 대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일부 했습니다. 이어서 구조 내리역 등 이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것인데, 그 전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국계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칙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국토 말 그대로 이용하고 계획한다, 계획해서 이용한다 이런 얘기죠.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이제 국토계획법, 국계법이 있는 거고, 정의에 가서 보면 용어라고 보면 되겠어요.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요 앞전에도 국회법을 얘기할 때 일부 설명을 했습니다.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도시 계획 또는 군 계획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도시 또는 군 기본 계획이 있다. 도시 계획이 있고, 도시 또는 군 계획이 있고, 또 기본 계획이 있고, 또 관리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 강의 첫주, 둘째 주 정도, 고주의 초반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계획,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종합계획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획은 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요 행정 자치도나 자치시 또는 시도의 이제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해서 수립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이제 항목을 계획한다. 해서 이 관리 계획은 이제 집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이제 비구속이지만 관리 계획이 이제 구속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관리 계획 보면 이제 관리 계획 안에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각 구역, 뭐 개발 제한 구역, 도시자원 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및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화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리 계획에는 여러분들 이제 요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구역들에 대한 지정, 그 다음에 기반 시설, 그 다음에 도시 개혁 사업이나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국계법에 쭉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위주로 잘 숙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해가지고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또는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다. 뭐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나오기는. 그런데 이제 이 지구 무슨 지구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그죠? 여러분들 집 주위에 보면 무슨 지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구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예를 들면 정천지구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그죠? 저쪽 정천지구 진주에 가까이 보면, 그 다음에 뭐 금산지구 이런 것들이 이 지구 단위 계획에 해당이 되는 그런 지구가 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좀 알기 쉽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 뭔가 무슨 지구라고 이렇게 지정 이렇게 지정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뭔가 개발 호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좋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은 앞으로 개발을 할 거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하고 또는 변경을 해서 관리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개발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토지가 이용이 없던 곳에 이 지구가 지정이 되면 개발 호재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꿈틀댄다. 활발하게 토지 이용, 부동산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것들은 이제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그 사항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 또는 군 관리 계획 안에 넣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제 초기에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을 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는 게 이제 그런 취지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해소되지 않고, 즉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일단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국회법의 관리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라고 아까 우리가 이제 국회법에 이런 걸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국회법의 관리계획 안에 가에서 과목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기억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요 기반시설이 있었죠. 기반시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반시설들은 뭐냐,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이렇게 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뭐 광장 이런 거, 공원, 녹지 뭐 이런 거 쭉 이게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건축 기사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기반 시설로 지정되는 요 내용들이 아닌 것이라든가 맞는 것을 이렇게 골라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의 내용을 이렇게 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또는
군 계획 시설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기반 시설 중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가에서 4항목까지 있었죠. 그래서 기반 시설 중 도시 또는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이제 말한다. 그 다음에 광역 시설, 기반 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그런 시설을 이제 말하고, 둘 이상의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관한 그런 구역에 대한 시설, 또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이런 것들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광역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가 있어요. 공동구.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 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그 다음에 지하 매장물 등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존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그 다음에 도시 또는 군 계획시설 사업 있고, 그 다음에 도시 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뭐냐? 그래서 이게 가에서 다 항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또는 군 계획시설 사업, 그 다음에 도시 개발법이라든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고, 도시 개발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은 이제 타법이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면 들어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국가 법령 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요 국회법이 나오고, 여기를 또 클릭을 하면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이런 정비법에 접속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 군 계획사업 시행자란 해가지고 도시 군 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공공시설이란 이런 도로, 공항, 철도, 수도,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계획, 요건 이제 그 아마 초반에 이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국가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제 국회법 위에, 상위에 그런 법의 계획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그다음에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국가 계획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용도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 뭐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면 되는데, 용도지역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지정을 하는데,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도시 또는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그래서 이제 요 관리 계획 안에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가 있었어요? 관리 계획 안에 이런 게 있었다고 했죠. 용도 지구, 용도 지역, 이런 것들을 지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항목들이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가면 그런 그 용도 지역이라든가 용도 지구에 대한 지정된 내용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용도 지역 해가지고 나와 있듯이 아까 봤듯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 무슨 말이냐? 우린 그 국토는 지역을 4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죠?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는데, 이 지역, 물론 이제 도시 지역 안에서도 이렇게 또 세분화되죠. 그런데 요 지역을 중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 땅, 토지는 지역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이제 그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관리지역에서 지정한다. 근데 얘는 이제 용도지구는 용도 지역과 다르게 중복이 가능해요. 중복해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지역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 지구로 지정을 했다. 뭐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상업지역의 안에 미관 지구라든가 높이 제한 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B 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중복이 되죠? 근데 중복돼도 뭐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구역이 나옵니다. 구역. 용도 구역.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쭉 해서 마찬가지로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해서 관리계획에서 이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로 인해서 이제 난개발을 이제 관리하겠다 이런 거죠.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하는 그런 이제 구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반 시설 부담 구역.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에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그런 구역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국계법을 수립하기 위한 원칙이 되게 되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가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가지고 도시의 지속 발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그래서 인프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기준 설치 절차 기준 등은 이제 여기서 정한다.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가 결과를 수립에 반영해야 된다. 수립 또는 집행에 반영해야 된다. 이어서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 또는 군계획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도시 또는 군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자치도, 시,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그런 계획으로서 토지의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계획이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아까 국가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국가계획이 그 정책적으로 국가가 정한 그런 게 있는데 그 정책에 부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 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여기 이제 국가계획을 새로 만든 이유가 되겠죠.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 또는 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도시 또는 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우선한다.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여기서 말하는 군수,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 관할하는 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로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분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 또는 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게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 도시 또는 군 계획의 명칭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제 행정구역의 명칭, 이것도 이제 과제물로 나갔죠, 그죠? 근데 아직 과제물에서 본 건 없어요. 아직 진행을 여러분들 과제물 제출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뭐 좀 제출하시기 바라고.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또는 시인 경우 도시 또는 군 계획, 도시 또는 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계획시설, 그 다음에 사업, 이런 명칭은 각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계획시설, 사업,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 명칭이 군인 경우는 도시 또는 군계획, 이런 것들을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요것도 이제 수업 초기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도시 하고 이제 군 계획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계획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같은 한 단어가 아니고 도시 군 계획이 분리된다. 그래서 도시 계획 시설, 군 계획 시설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토 용도 구분 해가지고 아까 우리나라 국토는 전체가 이제 4개로 이렇게 짜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정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4개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니까 건축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물론 이제 건축법에 없고 이제 국회법에 이게 나와 있지만 이것들을 잘 기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말 그대로 이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을 필요로 한 지역으로 이제 지정하는 경우고,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또는 농림업의 진흥, 그 다음에 자연환경, 그 다음에 산림의 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이렇게 준하여서 관리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에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지역을 말하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양,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존,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지역을 이제 지정할 때 이렇게 지정을 한다. 그래서 이건 좀 암기를 해야 되겠죠.
물론 그 도시지역 안에 이제 또 이렇게 지역이 나눠져요. 전용 주거지역이라든가 준전용 주거지역, 1종, 2종 이런 식으로 쭉 나눠지는데 그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 지정의 제한 해가지고 이제 타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 아까 얘기한 뭐 농지법이라든가 뭐 수도법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의사항이 있죠. 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하는 그럴 필요가 있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협의 또는 승인을 받는 구역 이런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정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2항 3항에 따라서 협의 승인을 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여기서 이제 또는 시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협의사항이라든가 2항 3항 이런 사항들은 그런 심의를 거쳐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다만 해가지고 뭐 이런 경우는 이제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타법인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좀 기억을 하시고,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타법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지만 다른 것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거친 걸로 이제 본다, 가름한다는 얘기죠.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조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 계획이 되는데 이것도 일전에 한번 봤을 거예요. 근데 간단히 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광역계획권의 지정, 이제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각 호에 따라서 인접한 둘 이상의 행정자치 이런 시, 광역시, 자치시, 시군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정할 수 있는데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계획은 누가 하느냐? 계획권이 도에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의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다. 도지사가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지만 요청도 할 수 있다. 이런 기관에서.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고 하면 관계시,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의견을 들은 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도지사가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마찬가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하면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권자가 좀 나왔었는데, 지정권자 나왔고, 이제 수리권자는 국토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는 각 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는 이제 관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 도의 관할 구역이 걸쳐 있는 경우는 이제 관할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이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그래서 뭐 16조 1항을 이렇게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하죠. 16조 1항 보면 광역도시계획이 승인해가지고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다만 이렇게 해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 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이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요거 이제 국토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시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공동으로.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또는 시장과 공동으로 이렇게 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이제 수립하기 위해서 절차들이 좀 나오는데, 기초조사 이건 아마 과제물로 이미 여러분들 한 번씩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기초조사에 대한 내용이 되었고, 두 번째 절차로 이제 공청회가 있었죠. 공청회 개최. 그래서 이렇게 공청회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의견 청취를 듣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의견 청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승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이제 따라서 필요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중앙이나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또는 시장 군수가 이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의 조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과제물, 전주인가요? 지난주에 과제물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절차를 쭉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걸 좀 참조하면 되겠고, 이제 요 조문에는 우리가 이제 16조부터 쭉 나와 있는 거고,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가지고 나와 있고, 협의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제3장 도시 또는 군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기본계획.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고, 이제 그 건축법으로 되돌아가서 아마 건축법은 이제 요 구조 내역 등 여기를 이제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대해서 49조 구조 내력 등,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합,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된다. 이게 되어 있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의 안전 확인, 대선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조 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해서 국토부 장관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49조 2에 보면 건축물 내진 등급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 구조의 중요도에 따라서 내진 등급을 설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항에 따라 내진 등급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내진 등급 기준 등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그래서 내진 성능을 이제 확인하는, 그래서 구조의 안전을 이제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48조 3 내진 능력 공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내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걸 공개하도록 되어져 있다. 그래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 즉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된다. 다만 해가지고 48조 2항에 따라서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 능력 선정이 곤란한 그런 건축물은 이제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2조를 좀 볼까요?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이제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 공사를 완료한 후에 이제 사용하려면 감리 완료 보고서를 이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이제 신청을 해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내용이 요 22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요구에 따라서 사용 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법에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 그 다음에 감리 완료보고서, 공사 완료보고도서 등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사용 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있고, 허가권자는 기간 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건 이제 예외 규정이죠. 그러지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다음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자, 그 있네. 이거 임시 사용권. 그 다음에 이제 각 타법의 협업을 거쳐서 확인을 하는 검사를 받는 거기에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용이 같은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에 적게 한다. 요거 이제 앞전에 우리가 건축허가 절차에 따라서 봤던 그 내용이 되는데, 따라 어쨌든 그 사용 승인을 받은 즉시에 그 내진 능력을 공개를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8조 4 부속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서 건축 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 구조물을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설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49조 이제 피난시설하고 용도 제한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자,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제출된 과제물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앞전에 나간 과제물 중에 베란다, 발코니의 정의에 대한 과제물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목차가 이렇고, 베란다, 베란다의 정의, 베란다는 아래층 면적이 위층보다 크게 될 경우에 생기는 경우 공간, 이렇게 되어 있네요. 특징, 일조권 사선 제한이 법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 베란다 확장과 지붕 설치가 불법이다. 일조권 사선 제한이란 뭐냐? 일조권, 일반적으로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관리, 사선 제한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 베란다 확장 시 지금 어떤 그림인가요, 이게? 요 부분이 지금 확장이 됐다는 건가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요 부분이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됐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캡처해서 넣어놨네요. 발코니, 건물 외벽에 돌출되어 있는 형태로 설치되는 바닥 구조물, 2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설치된다. 발코니로. 그 다음에 정의해가지고 건축, 아까 봤나요, 이게? 그 다음에 발코니의 특징 해가지고 1.5m 이내에서의 확장은 합법이다.
서비스 문양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캡처해서도 옆에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 전, 확장 후 이렇게 되겠네요. 발코니 확장 시 장단점 해가지고, 장점은 공간의 활용도, 실내 채광, 통풍, 개방감이 좋아진다. 다목적 공간이 없어지고, 단열 공사가 잘못될 경우에는 이제 냉난 방비가 상승되고, 외벽 단열, 시공이 잘못됐을 때는 이제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발생합니다. 이런 이제 단점이 있다 얘기가 되겠네요. 여기 이제 베란다가 되고, 여기 이제 발코니 해서 구분을 해서 있습니다. 베란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층이 있는 거죠. 지금 좋죠. 예, 잘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법상 인허가 절차에 대한 과제물인 것 같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이제 찾아서 스터디하고 이해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건축법상 인허가란 해가지고 건축 또는 대수선환자는 허가권자에게 이제 허가를 받아라. 그 다음에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층수가 21층 이상인 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한테 허가를 받아라 되어 있고, 허가와 신고의 차이,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네요. 이런 건 이제 좀 같이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각자 했겠지만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허가되는 사항, 신고만 해도 되는 사항. 그래서 신고하면 허가를 받는 걸로 보니까 신고만 하면 되겠죠. 허가 절차, 인허가 절차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 사전 승인, 심의, 인허가 신청, 그 다음에 협의하고 허가,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철거와 멸실 신고, 공사 계약하고 착공 신고, 공사 감리, 공사 완료, 그 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 또는 이제 사용 승인을 받고 건축물 대장에 이제 올리고 등기 신청한다.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또 했네요. 마찬가지 여기 되고, 사례도 좀 조사를 했네요. 서울시의 경우 토지 매입, 경계 측량, 설계, 신청, 허가서 나오고, 공사 감리, 선정 및 계획, 착공 신고, 그다음에 착공 신고 필증 수령하고,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제보험, 고용보험 가입하고, 그다음에 건축공사, 이제 요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에서 12개월 이렇게 소요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임시 사용 승인 또는 사용 승인 신청을 해서 준공을 한 다음에 받고, 그다음에 허가 기관의 사용 현장 준공 검사에서 수령을 하고 신청한 다음에 이제 수령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 승인 발부와 함께 건축물 대장 생성하고, 그다음에 취득세 내고, 그다음에 지목 변경 신청, 그다음에 보존 등기, 이제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하면 되는 거죠.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1차 과제. 1차 과제가 뭔가요? 발코니하고 베란다에 대한 좀 이해를 하는 과제물인데 제가 보도록 하죠. 앞전에 우리가 그 과제물 다른 사람 거 봤지만, 이제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관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 사례해가지고 이렇게 베란다 베란다 사례 끝인가요? 그 다음에 해볼까요? 그 다음에 요건 이 제목이 뭔가요? 여섯 번째 과제물, 여섯 번째가 뭐였죠? 인허가에 대한 건축 허가 및 건축공사의 절차,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제시를 했는데, 이제 건축 허가란 해가지고 나와 있고, 네, 인허가 절차. 앞전에 금방 우리가 이제 다른 학생의 과제물도 봤지만,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인허가 절차 쪽에서, 그 다음에 광역도시 계획의 수립 절차. 이건 뭐 지난 시간에 본 것 같긴 한데, 봤죠 이게, 그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국회법 요 3장에 이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피난 규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방화 규정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